신새끼. 휴마온 줄 알았네. 안녕하십니까, 치커스의 라스카도로입니다. 마이너즈입니다. 자, 원래 지난번에 예고편을 찍었었어요, 저희가. 원래 예고편을 찍었다가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원래 날짜는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스케줄이랑 안 맞았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슈마워 다큐멘터리입니다. 9월 15일에 오픈을 했죠.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9월 12일인가에 예고편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예고편 없이 네, 그냥 본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영상 보셨나요? 봤죠. 예, 나오자마자 봤는데 술이 취해서 좀 봤죠. 예. 그러면은 뭐 제대로 안 보신 건데. 그래도 할 것 다 합니다. 네. 자, 이번 다큐는 예상했던 것처럼 슈마워의 데뷔 때부터 은퇴까지를 쭉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슈마워의 몰랐던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슈마워가 레이스 선수인데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레이싱 드라이버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사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니코 아버지 케케 로스베르크는 아예 트랙에서 대놓고 폈거든요. 그리고 뭐 제임스 헌트 같은 사람은 뭐 아주 유명한 헤비 스모커였고 키미도 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키미가 담배 피는 모습 보고 꽤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다큐를 보니까 슈마워 아버지가 카트장을 운영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슈마워가 이를 도우면서 카트를 배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이게 슈미는 사실 은퇴 후에도 카트에 대한 애정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토니 카트 홍보대사이기도 했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이터를 기억하는 것처럼 슈미도 카트장이 그 사람한테는 놀이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안식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큐를 보면은 슈마워한테 굉장한 귀인 같은 존재가 하나 있는데 네네. 바로 빌리 베머라는 사람인데 네, 슈마워한테는 귀인이죠. 그러니까 카트 타던 가난한 꼬마를 포뮬러3까지 데려온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돈을 내고 타야 되는데 거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무상으로 포뮬러3 카를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레이스 참가할 수 있도록. 원래 이렇게 포뮬러 3를 이렇게 타려면 네. 돈을 내고 타야 되나요? 당연하죠. 아직 실력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드라이버인데 그 친구한테 수십억짜리 포뮬러 카를 타라고 내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팀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드라이버들은 뭐 줄을 섰으니까 뭐 F3급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를 받아가면서 타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슈마워한테 차를 내주고 나중에는 F1까지 데뷔를 시켜줬어요. 그 천재를 알아본 거죠. 아마 제가 보건 데는 그 사람이 슈미 인생을 바꾼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슈마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모습들이 다큐멘터리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페라리에 가서 처음에 엄청 고생했다는 모습인데요. 당시 페라리는 지금도 좀 그런데요. 그냥 중상위권 정도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강력한 페라리는 사실은 슈미 시절에 만들어진 거지. 그 전에는 뭐 지금 보면은 왜 페라리가 늘 3위, 4위, 5위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라리의 포뮬러1 역사 70년 대부분이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강한 팀은 아니에요. 페라리를 강력한 팀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네. 슈마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놀라웠던 거는 장 토드가 과연 슈마워가 페라리에 맞는 사람일까라는 네. 고민을 했다고 해요. 있죠. 그 전에 물론 슈마워는 두 번이나 이제 그 월드 챔피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과거잖아요. 그 세바스찬 베텔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4번이나 월드 챔피언 했지만 페라리는 가차없이 계약을 종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페라리는 드라이버보다는 팀이 우선인 팀이고 드라이버한테 그렇게 뭐 관대한 팀은 아니에요. 전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 슈마워가 다른 드라이버랑 충돌을 일으킨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데이먼 힐이라든가 네. 자크 빌러브와 네. 같은 뭐 드라이버끼리의 좀 충돌 장면이 좀 많은데 네. 다분히 좀 고의성이 좀 많아 보여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절박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떼어놓고 좀 여유 있게 우승을 하고 싶은데 챔피언 타이틀은 눈앞에 있고 경쟁자는 떨어지질 않고 게다가 포인트 차이는 1점밖에 안 나고 아마 94년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슈미가 데이먼하고 충돌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데이먼 힐만 멈출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레이스를 끝내지 못해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돌하는 쪽으로 선택한 건데 그 당시에 좀 비난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데이먼이 제일 빡쳤겠죠 그때. 그러면 자크 빌러브와 충돌한 건 왜 그런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크 빌러브하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챔피언십 경쟁을 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헤레즈가 마지막 레이스였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슈미가 앞서 있는데 만약에 자크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슈미가 타이틀을 놓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자크가 계속 끈질기게 따라붙으니까 슈미는 결국 고의로 자크랑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슈미 말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고 로스브론도 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다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뭐 그거는 사실 94년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고의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다큐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슈미가 무척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좀 증언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그 데이비드 쿠사드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이전에 저희가 비 오는 날 네. 레이스에 네, 관련된 맞아요.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벨기에에서 충돌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쿠사드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짜 몰랐을까요? 난 근데 조금은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세상의 평가는 뭐 데이비드가 고의로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걸로 결론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슈미도 잘못이 없진 않아요. 교통사고도에 보면 후방 추돌한 사람이 과실이 더 크잖아요. 슈미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 뒷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드라이버 청문회에서 두 사람이 나눈 네. 이야기가 꽤 흥미로웠어요. 네. 그런 내용은 사실 어디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때 뒷이야기, 그러니까 드라이버 청문회에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꽤 재밌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슈마워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에서 좀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은 메르세데스 복귀 부분인데 슈미가 어떤 자세로 포뮬러1에 들어왔는지를 좀 듣고 나서 약간은 의외였어요. 포뮬러 1을 다른 방법으로 즐긴다는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드라이버가 레이스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일을 즐긴다는 거를 좀 의문이 네, 있죠. 의문이죠. 그 전까지는 뭐 아주 뭐 독선적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정도로 경쟁했던 사람이라서 저도 좀 놀랐는데 아일톤 세나도 사실은 레이스 그 자체를 즐겼던 사람이긴 해요. 자기 기준으로서는. 근데 메르세데스 갔을 때 슈미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를 보고 나서 조금 이해는 됐던 부분이 슈미가 왜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저렇게 여유롭고 웃고 있는지 좀 그게 조금 이해는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쟁 그 자체보다 포뮬러1의 다른 쪽에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느낌? 네, 그게 좀 들었어요. 세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인터뷰 중에 갑자기 우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운 거죠? 좀 되게 유명한 사실은 장면인데 정확한 거는 아마 슈미 본인하고 미카 하키넨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시 질문이 어땠냐면은 아일톤 세나의 우승 기록을 이번 우승을 통해서 넘어섰는데 기분이 어떠하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슈미가 이제 눈물을 터뜨리죠. 의미에 대해서 추측은 꽤 많았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세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라는 추측이 지배적이긴 해요. 실제로 슈미는 이제 세나가 죽었을 당시에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세나한테 미안함이 있다, 자기가 너무 압박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추측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을 위해, 드라이버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한 500명, 600명, 많게는 1000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든 열정을 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은 그 열정을 다 받고 자기가 성적을 내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감사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슈미가 5경기 연속 우승을 못하고 뭐 리타이어하고 뭐 부상도 있고 해서 썩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주는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과 미안함 뭐 그런 게 갑자기 터져 나와서 그래서 좀 감정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현직 지금 F1 선수인 믹 슈마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시선이 아빠에서 아들로 분산돼 버리니까 철저히 그냥 닉은 슈미의 아들로서만 그냥 짧게 건드리고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큐에 나오는 아주 짧은 에피소드인데요. 이거 말고도 슈마워 다큐멘터리를 봐야 하는 이유는 좀 많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보는 분들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 내용이니까 그 긴 호흡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페라리에서 월드 챔피언을 5번이나 했는데 그 차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는데 약간 좀
수박 겉핥기처럼 그쵸.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좀 그 부분은 아쉽긴 해요. 그 시절에도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켈로가 원래는 우승이었는데 팀오더 받고 슈미한테 우승을 넘겨줬던 뭐 그런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같은 것도 꽤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슈마허가 페라리 마지막 네. 시절에 페르난도 알론소가 꽤 공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알론소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고 그렇죠. 미카만큼 그때 당시에 알론소는 굉장한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상 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형국을 보면 알론소는 그 당시에 세나를 압박하던 슈마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2006년에는 뭐 두 사람이 엄청나게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알론소도 사실은 슈마허 커리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경쟁자인데 거의 안 다뤘어요. 사실 기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슈마허 현재 상태에 대한 힌트 같은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내 안 나왔습니다. 그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주변 그리고 가족들 증언 어디에서도 지금 현재 슈미가 어떻다라는 거 잠깐 나와요. 아까 아내인 코리나가 지금 우리 곁에 있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슈마가 어떤 상태다라는 거 그들 친구들 뭐 로스브런이나 장토드는 가끔씩 슈미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일치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사실 다큐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거 말고도 슈마허 다큐멘터리를 봐야 할 이유는 좀 많다고 보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슈마허 다큐멘터리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넷플릭스가 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좀 영상을 쓰려고 했었는데 넷플릭스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안 줍니다. 네, 제가 좀 자료화면 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좀 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자료화면을 많이 보여드릴수록 여러분들이 보는 즐거움이 떨어지니까 네. 우리가 밝은 쪽으로 좀 생각합시다. 네, 넷플릭스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락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이나 신청했어요. 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